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토피아 고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차 정보를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연목그룹입니다. 자, 오늘은 14년 만에 풀체인지 일정이 잡혔죠. 이제 스타렉스의 후속 스타리아. 많은 정보들이 지금 공개가 됐고 제보해 주신 사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연목그룹님을 힘들게 모셔왔어요. 이게 14년 만이라고 하니까 네. 이거 사고도 뭐 이런 사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간에 또 개선도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보니까 2007년이더라고요. 2007 세보니까 14년 만이라서 저뿐만 아니라 이 차량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있는 사람, 뭐 미니밴을 좋아하든 아니면 그냥 뭐 세단을 사든 모든 사람의 관심 대사가 어쩌면 스타리아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스타리아를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연목그룹 구독자분들한테 질문과 궁금하신 점 이걸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엑기스만 쭉 짜서 모아왔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네. 좀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네. 전기차 출시될까요? 다들 그 브랜드마다 이슈가 전기차죠. 전기차고, 그리고 심지어 기아차 중에 왜 봉고3 전기차 그쵸. 아시죠? 근데 그게, 먼저 출시가 됐죠. 네, 그게 판매가 잘 된대요. 스타리아도 분명히 전기차가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현대차 그룹만 알 수 있겠지만요. 예를 들면 기아차가 이번에 로고를 바꿨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아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모든 차는 전기차로 만들 거예요. 힌트를 준 거죠. 그래서 제 생각도 반장님 말씀처럼 전기차는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동시에 출시되지 않겠죠? 그렇죠. 전기차로 나오면 왜 좋아요? 전기차. 가장 이슈가 되는 친환경성. 전기차 매연이 없잖아요. 유류비. 아무래도 전기차 유류비가 화석연료보다는 이제 저렴하죠. 저는 이 전기차를 패밀리 입장에서 보면 제일 단일 부품은 제일 큰 그렇죠. 사이즈가 바로 엔진입니다. 그 엔진이 정말 컴팩트해졌죠. 한 30%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들면서 실내 공간이 정말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아반떼를 탔는데 이왕이면 소나타 타고 싶잖아요. 그 정도의 사이즈가 나온다는 게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근데 전기차가 100% 좋다. 이건 아니에요. 두 번째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스타렉스는 상용차 용도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죠. 한스프링과 멀티 링크가 동시 출시가 되냐? 과거에는 멀티 링크가 있었나요? 있었죠. 스타렉스 1세대 모델도요. 리프 판스프링하고 멀티링크하고 1세대도 있었어요? 1세대도 멀티링크가 따로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100% 멀티링크라고 하긴 그렇고 이렇게 디퍼런셜과 일체형 차축에 코일 스프링으로 돼 있는 멀티링크였죠. 스타리아도 승용 버전도 100% 멀티링크로 나올 수 있을까? 왜냐면 이게 고하중을 받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차에는 코일오버 타입으로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차축에다가 스프링만 얻는 구조였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륜으로 바뀐다잖아요. 그러니까 전륜으로 바뀌니까 뒤 차축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멀티링크가 들어가지 않을까? 상용 버전은 100%뭐 판스프링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상업용인 벤 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판스프링이 적용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네. 일반 용도의 뭐 미니밴이나 리무진 같은 하이루프 버전에서는 아마 멀티링크의 그렇죠.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그렇죠. 차라는 게 만들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 버전을 하고 나올 때 또 막상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양산차에서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오늘 말씀드리는 건 예상이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가격대가 제가 찾아보니까 스타렉스의 가격이 2,209만 원부터 3,28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는데 카니발과 비교해 보니까 뭐 1,0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카니발이 3,160만 원에서 4,354만 원. 한 800부터 한 1,000만 원 더 싸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플랫폼으로 갈아입었는데 가격은 인상될까요? 당연하죠.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소비자 입장에서 좀 싸면 좋아요. 스타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최신 차량답게 내비게이션도 커질 것이고 블루링크도 탑재가 될 것이고 반자율 주행, 서라운드 뷰, 후측방 뭐 이런 게 모니터? 들어갈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벤 차량이기 때문에 전동 슬라이딩도 벤에? 승용이니까. 승용에? 네. 그죠. 그리고 뭐 전동 트렁크 맞아요. 거기에 또 스파이샷에서 보이다시피 듀얼 썬루프 이런 거 다 때려 넣으면 기존보다 최소 400 이상 오르지 않을까? 400이요. 400을 더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최소 400. 400 정도는 네. 불가피할 것 같다. 그렇죠.
이 대상 자체가 이제 카니발과 비교가 되다 보니 그러면 카니발보다 뛰어난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스타렉스가 이전에는 후륜 플랫폼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스타리아가 전륜구동 플랫폼으로 나오면 이제 모든 부분이 비교가 되는 거죠. 승차감과 거주성, 이제 MVH 성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 카니발과 다 비교가 되겠죠. 9명이 3명이 깍두기로 타느냐 아니면 9명이 쾌적하게 타느냐에서는 확실히 스타렉스 쪽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파악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네. 스웨이드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중 접합률이는 뭐 1년, 2년, 3년까지 다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될 거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들리는 말로는 HUD도 어쩌면 그거를 좀 그 가능성을 높이는 이야기가 핸들이 포착이 됐어요. 스티어링이. 근데 스티어링의 위가 뒷곳입니다. 왜요? 보통 밑에잖아요. 우리 시트 포지션이 낮고 앞에 대시보드가 형상이 높잖아요. 앞에 시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푸조가 보면 위아래가 다 아 맞아요, 그렇죠. 네, 다 뒷것이잖아요. 깍두기 잘라놨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형상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스타리아에 들리는 말인데요. 네. 캠핑카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출시될까요? 기존 스타렉스는 다 나왔어요. 좀 있었기 때문에. 캠핑카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하이리무즈도 그렇죠. 하이루프에 하이리무진도 네, 출시가 그렇기 되었고. 때문에 뭐 출시 시기만 조금 달라서 그렇지 기존에 나오던 캠핑카 하이루프는 뭐 동일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 공간이 어마어마한 차량이라서 네. 실제 캠핑카 나오면 정말 구매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 기존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도 굉장히 비쌌었죠. 1억 가까이 했던 걸로. 그건 구매 못합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하나 재밌었던 게 2열 의자가 회전이 되느냐. 이 질문이 카니발 버전에서 유럽이나 저희 오스트리아를 보면 회전되는 시트가 있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버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질문들이 있으셨더라고요. 가능할까요? 이건 벗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저는 회전되는 차를 탔었어요. 카니발 1. 그때 됐었어요? 네, 그때 이게 슉 돌아갔었어요.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캠핑카 개조할 때 보면 돌아가잖아요. 걔는 그 사람을 타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절대 이동 중에 못 앉게 되세요. 그 의자가 안전벨트에 있는데. 그래서 아마 승인이 났나 봐.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차는 이제 불륜에 관련 법규 때문에 이게 법규 안 때문에도 되지 안 되고 않을까. 이건 뭐 그냥 네. 희망회로다. 그렇죠. 그리고 2열, 3열, 4열 이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데 네. 마치 우리 그 해외 비슷한 미니밴을 보면 시트가 밑으로 빽 들어가는 매직 시트 이런 기능들이 있었거든요. 네, 알아요. 카니발에서 기대했지만 제공이 안 됐고 스타리아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건 좀 희박해 보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문제는 가격이죠. 카니발에도 안 들어갔는데 스타리아에 밑에 지상골 보면 굉장히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보면 좀 내려가기 힘들지 않을까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우리 왜 다이브 시트 있잖아요. 네. 2열 SUV에서 접으면 바닥이 같이 내려가면서 완전히 풀플랫이 되게끔. 그렇죠. 그것만 들어가도 엄청나죠. 네, 그것만 스타렉스에 2, 3열 폴딩이 다이브 시트만 적용이 돼도 괜찮을 것 그럼 카니발 땀 흘려야겠네. 선의사항에서도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후측방 모니터나 서라운드 뷰 이런 부분들을 제공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대세는 되겠죠. 이거를 안 넣으면 요즘은 그랜드 스타렉스에 서라운드 뷰 옵션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학원차 이런 거 판매되는 차량들 서라운드 뷰가 있어야 또 이제 안전사고 또 그런 것도 대비도 되고. 그분들은 뭐 여지껏 운전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사제로 서라운드 뷰를 달더라고요. 아니요. 사제로 서라운드 뷰를 달고 법규가 이게 이제 기간을 줬더라고요. 유예 기간을. 그래서 왜 학원차들 노란 차에 보면 앞에 봉에 이렇게 거울 달려 있는 거 보시죠. 봤습니다. 그 관련 그게 규정이래요. 근데 그게 뭐 작년까지인가 재작년까지인가가 뭐 그걸로 대체가 됐었고 이제는 서라운드 뷰 옵션이 학원차의 의무라고 하더라고요. 좋네요. 네, 안전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최신 차량이니까. 그렇죠. 네, 최신차량에서 옵션이 없으면 차량을 바꿀 이유가 크게 없죠. 네. 아마 이와 함께 반제일 주행 기능, 그러니까 운전자 보조 기능 시스템도 추가가 당연히 되겠죠. 차선 유지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뭐 크루즈 컨트롤. 근데 이게 다 뭐 옵션이겠죠.
운전석 시트의 경우 음. 당연히 그 상하 좌우 뭐 모든 기능들이 다 제공되잖아요. 전동으로. 그렇죠. 뭐 기계식으로 되고 제조사들이 의외로 안 넣더라고요. 네. 그 기능을 빼고 릴렉션 시트 음. 이런 걸 넣더라고요. 네. 전동 시트 중에서 높낮이 기능이 추가되면 개인적으로 좋겠는데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스타렉스 이제 차량 자체가 또 높고 그래서 조수석은 전동 시트가 들어갈까요? 전동은 아니더라도 뭐 기계식으로라도 좀 높낮이를 그 펌핑되는 게 조수석은 좀 힘들겠죠. 그죠. 우리 현대차 관계자분들께서 보신다면 야, 이거 누가 좀 알려주세요 힌트로. 좀 불편할 때 있어요. 또 여성분들이 좀 필요한 기능입니다. 수동 스틱도 제공이 될까요? 이건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겠죠. 예, 배는 수동이 기본이고 자동 배속기가 옵션일 거예요 아마. 가격 때문이라도. 그렇죠. 그래야 시작 가격을 음. 우리는 이만큼부터 스타렉스 시작한다. 하지만 수동을 타야 된다. 또 수출도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수동 변속기는 해외에서 수요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동 변속기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봐야죠. 저 질문이에요. 네. 네? 수동 스틱보다 자동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면허가 몇 종이에요? 인정. 이종 오토죠? 네. 그럼 자동 사야지. 자동이 좋죠. 자동이 편하고 좋죠. 이제 예전에는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힘 때문에, 연비 때문에 수동을 이제 채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게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동 변속기의 효율도 수동만큼 이제 좋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연비도 뭐 크게 차이 안 나고 그다음에 힘도 좋고 이러니까 이제 자동 변속기로 거의 가는 추세죠. 구독자분께서 뭐 캠핑카에 들어갈 옵션을 얘기해달라. 이거는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를 참고해 보시면. 그러게 현재 뭐 네. 알 수는 없지만 어마무시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뭐 전동 트렁크, 2열의 전동 시트, 뭐 리무진 버전도 되겠고요. 그리고 블루링크 이런 부분들도 가능성은 그렇죠. 블루링크는 뭐 이제 거의 대세니까 기본으로 들어갈 것 같고 전동 트렁크 이 스타렉스에는 전동 트렁크가 없었어요 기존에는. 들어가면 좋긴 하겠죠. 근데 추세가 그러니까 넣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동 트렁크도 넣을 것 같고 2열 전동 시트는 아무래도 뭐 고급 버전엔 들어가겠죠. 뭐 하이리무진 버전이라던가 그쵸. 7인승 같은 고급형이 나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왜 카니발은 저상 7인승 리무진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전동 시트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질문 중에 네. 이거는 뭐 좀 제조사의 믿음 또는 가족을 위한 아빠의 걱정인 것 같은데 공조기 시스템인데 한온 제품이냐 아니면 두땡 제품이냐 나오는 직전까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구독자분들이 사진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왜 어딥니까 물어봤더니 한온 본사래요. 한온 본사 앞에 스타리아가 있더라고요. 뭐 이 정도로 뭐 가능성은 한땡 제품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 보진 않았으니 우리도 답변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주간 주행등이 딱 켜진 모습이 포착이 네, 되었어요. 이 눈을 막 부리부리한 눈을 딱 뜨고 있다 보니 이제서야 좀 비교될 만한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저도 그 사진 여러 번 봤고 중간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램프류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울이나 네. 아니면 셀토스 차량처럼 가운데 부분도 라이트가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게 차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 스타리아 앞에 램프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보면 상당히 작더라고요. 요 두 줄 가지고는. 그렇죠. 그거랑 밑에 그냥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차 소울 부스터를 보면 그냥 이제 가운데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넥소도 그렇고. 잠깐 소울도 네. 기아, 네, 기아고. 셀토스도 기아고. 기아, 디자이너도 기아다시니까 비슷하겠네요. 그럼 그 부분은 공개가 되면 또 한번 이어가는 걸로 하시죠. 네, 저희 오늘 제 카토피아 도와주시기 위해서 도움 주신 연목걸음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별 말씀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우리 카토피아 채널 하단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네. 또 제 연목걸음 채널에도 남겨주시면 발빠르게 움직이실 거죠? 뭐라고 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됐나요?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네, 두 분은 스타리아 나오면 혹시 사실 건가요? 저는 살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이요. 펠리세이드. 저는 진짜 살 것 같아요. LPG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근데 네, 저 큰 차량 욕심이 많은데 네. 저번에 카니발 욕심만 갖고 있다가 운전해봤거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 비슷한 크기인데 전 펠리가 그렇죠. 펠리가 이제 다목적으로 봤을 때는 좋기는 한데, 근데 이제 스타리아는 이제 LPG가 나오니까
아, LPG? 예. 그 사업자 혜택도 있죠. 그렇죠. 이제 9인승 넘어가면 고민해 보겠습니다.